이번 하락은 코인 시장만의 악재라기보다 전통 시장의 불안과 함께 움직였다는 해석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싸우는 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이게 새 국면이냐 아니면 더 깊은 조정의 입구냐 그 한 줄입니다. 시장에선 트럼프 당선 전인 2024년 11월 6일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국내도 비슷합니다. 빗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억 원 선까지 내려오며 오전 기준 약 1억 791만 원대가 찍혔다는 보도도 있었죠. 이런 되돌림은 공포를 키웁니다. 사람들은 차트의 지지선보다 내가 믿었던 스토리가 깨졌나를 먼저 보거든요. 하락이 빨라진 재료로 미 재무부가 시장 붕괴 때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 발언이 거론됐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그럴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는 대목. 이건 가격 예측이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시장엔 늘 보이지 않는 안전망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부정되는 순간 레버리지부터 움찔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움찔하면 가격은 이유를 따지기 전에 먼저 무너집니다. 현물 ETF에서도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루 기준 약 2억 7,200만 달러 순유출. 또 다른 보도에선 최근 12거래일 동안 약 29억 달러가 빠졌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ETF는 방향을 만드는 엔진이라기보다 시장천을 보여주는 온도계에 가깝습니다. 유입이 멈추고 유출이 늘면 사람들이 당장 위험 노출을 줄이고 있다는 뜻이고 그 순간 반등은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최근 조정 구간에서 가격이 약 26% 빠지는 동안 레버리지 롱 포지션 청산이 약 32억 5천만 달러 규모로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현물은 사람이 팔아야 내려가지만 파생은 시스템이 정리하면 내려갑니다. 추가 증거금이 안 들어오면 레버리지 4배 이상 포지션은 대부분 정리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즉 하락을 만드는 힘이 의지에서 시스템으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옵션 시장도 분위기를 말합니다. 스트레스 국면에서 하락 대비 풋 수요가 커지면 델타 스큐가 중립선 6%를 넘는데 최근엔 13%까지 올라갔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건 전문 트레이더들이 아직 바닥을 확신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지금은 방향보다 떨어질 때 누가 무엇을 어쩔 수 없이 파는 구간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약세로는 강합니다. 벤자민 코엔은 반등 실패 시 중기 하락이 깊어질 수 있다고 했고 네알은 황소 함정 패턴이라며 35,000달러까지도 거론했습니다. 또 닉 퍼크리는 55,700에서 58,200달러 구간을 경고했죠.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방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아니라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시장 심리는 훨씬 더 빠르게 꺾입니다. 반대로 온체인 쪽에서는 바닥 탐색 단계, 바닥 디스커버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크립토퍼스는 그 단계가 끝난 뒤 새 상승 사이클이 시작된 사례를 들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기술적 약세와 온체인 바닥 시그널 이 충돌하는 구간입니다. 타이거 리서치는 아직은 크립토 겨울로 단정하긴 이르다고 봤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거 겨울은 업계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2014년 마운트 곡스, 2018년 ICO 버블, 2022년 테라루나와 FTX 같은 신뢰 붕괴. 그런데 지금은 ITF 승인, 관세 정책 변수, 전통시장 변동성 같은 외부 요인이 더 크게 흔든다는 겁니다. 이 관점이 맞다면 문제는 코인 업계의 붕괴가 아니라 거시 환경이 언제 안정되느냐로 옮겨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닥 논쟁 한가운데서 인프라 쪽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TRM 랩스가 7천만 달러 규모 시리즈 C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 10억 달러 유니콘으로 인정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CME가 현금 토큰화와 CME 토큰 발행까지 검토한다는 발언. 이런 뉴스는 단기 가격을 못 살립니다. 하지만 제도권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신호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더 복잡합니다. 가격은 꺾이는데 제도권 연결은 더 촘촘해지는 중이니까요. 정리하면 앞으로 몇 주는 5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7만 달러 부근에서 방어가 나오느냐. 둘째, 현물 ETF 유출이 둔화되느냐 아니면 더 커지느냐. 셋째, 청산이 끝나가며 미결제약정과 거래량이 바닥을 찍느냐. 넷째, 옵션 스큐가 내려오며 보험 수요가 정상화되느냐. 다섯째, 미국 기술주 흐름과 달러 금리 방향이 바뀌느냐. 이 5가지가 동시에 돌아서야 반등이 아니라 국면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등이 오느냐보다 시장 구조가 숨을 쉬느냐가 먼저입니다. 가격은 하루 만에 튀지만 유동성과 신뢰는 천천히 돌아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ETF 유출이 멈추는 순간, 그리고 달러와 금리가 진정되는 순간 비트코인이 상승이 아니라 안정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바닥 논쟁보다 포지션 관리가 먼저인 구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봐라.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